안녕하세요. 방구석 오골갑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다가왔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미국 대선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방식하고 많이 달라서 보는 맛이 좀 있거든요. 통상 우리나라 선거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직접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죠. 그러면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가져간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명 27표를 받았는데 0표로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고요. 도대체 그러면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은 어떻게 되길래 한 표라도 더 받아도 떨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후보 자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이는 35살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저는 일단 나이만 해당이 되네요. 35세 이상을 요구한 건 지혜와 성숙함을 갖추었다는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나이를 뒷구멍 암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표를 과반수 이상 받더라도 떨어지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 투표를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선거인단에 먼저 투표를 하여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간접 투표인 것입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 룰입니다. 미국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으로 270표를 받은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은 270표를 받으면 상대방은 268표 이 정도를 받겠죠. 이게 미국 선거인단 지도입니다. 각 주를 표시해 놓고 밑에 있는 숫자가 선거인단의 수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공화당, 지금 현재 후보로 보면은 트럼프 쪽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 해리스 쪽입니다. 노란 색깔은 경합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투표 막 선거할 때 경합 도시가 있고 경합 지역이 있죠. 그렇게 이제 표시를 미국도 하고는 있습니다. 선거인단이란 각 주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의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즉 인구수가 많은 주일수록 선거인단 숫자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4명, 텍사스는 40명, 애리조나는 11명, 위스콘신은 1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일리노이 19명, 플로리다 30명. 좀 대부분 선거인단이 많은 쪽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주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기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보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유권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공화당 각각 54명의 선거인단을 대표하는 후보자들이 2명씩 나옵니다.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치면 공화당 선거인단 대표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인 거죠. 선거인단 후보자들이 경쟁하다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쪽이 54명의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화당이 30표를 받고 민주당이 24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0대 24로 공화당이 이겨서 공화당이 54개를 다 들고 갑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한 표시, 이 두 개 주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입니다. 여기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 아니고 얻은 표만큼 선거인단이 나누어 가집니다. 득표가 반반이다. 메인주에서 한 표씩 나누어 가지고 네브래스카주에서 2표씩 나누어 가졌다. 서로 2표씩, 한 표씩 나누어 가집니다. 다른 주들에 비해서 선거인단이 적기도 하고 승자 독식 시스템이 아니라 관심 밖에 있는 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2016년 미국 대선에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선거인단 304표를 받고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는 304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고 힐러리 클린턴은 22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죠.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전국 득표, 전국민 득표에서는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앞섰습니다. 전국 득표로 보면 2% 정도 앞섰죠.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자,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더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패한 사례는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 총 5번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게 60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요. 하필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게 힐러리와 트럼프입니다. 올해도 후보자는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상대 후보는 해리스입니다.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이런 케이스가 나왔네요, 최근에. 지금 여론조사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해리스가 좀 되면 한국에 좀 친화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좀 묻어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해리스를 더 부각시키는 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선거인단의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선거라는 거는, 투표라는 거는 까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11월 5일이면 미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역사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해리스가 될 것인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TV 토론 후에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현재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다소 앞서고 있죠. 힐러리 때를 생각하면 안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TV 토론에서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의 해리스가 말빨이 장난이 아니겠죠. 힐러리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이겼거든요. 여기서 또 주식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하시겠죠. 제가 방구석 월가인데. 어느 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후보의 정책 수혜주에 올인 투자하시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느 누가 될지 정확하게 맞추기도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 해리스, 해리스 대 트럼프, 각 후보자들의 정책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